자, 지금까지 마구마구 말씀드렸더니 막 머릿속에서 헷갈리실 거예요. 섞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써둔 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적어 놓은 게 여기 43 괄호 2예요. 우선 괄호 2. 우선 수익을 생각을 해봅시다. 교환 수익. 지금 이 중앙간서의 재정 운영표를 보시면은 수익이 세 군데 찍혀 있습니다. 노란색. 프로그램 수익, 비배분 수익, 비교환 수익. 그럼 이 중에서 비교환 수익은 어디에 찍혀 있죠? 그 손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잖아. 비교환 수익 등. 여기가 비교환 수익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뭐 재화의 판매니 용역의 제공이니 이자 배당 로얄티니 얘기했던 교환 수익들은 프로그램 수익 아니면은 비배분 수익이 되겠죠. 요 프로그램이요. 병원이었어요. 국립병원. 그러면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 받은 것은 프로그램 수익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국가도 돈 있으면은 국고에 넣어놓으면은 이자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 수익. 그것은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 프로그램과 상관이 없으니까 비배분 수익 넣어야 되는데 교환 수익 맞잖아요. 돈 넣었으니까 이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1타 일반 수익. 예? 일반 수익은 재정운용표에 표시 안 되고 순자산 변동표에 표시가 돼. 근데 이제 기업특별회계하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비교환 수익이 여기에 표시가 돼. 이것들은 다 비교환 수익 얘기한 거예요. 교환 수익은 일반 회계, 기타 회계, 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모두 다 어디에 표시? 재정운용표에 찍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교환 수익은 싸그리 다 모든 회계 다 재정운용표에 찍히는 겁니다. 근데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거는 프로그램 수익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것들은 비배분 수익으로 들어가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요거 별표. 분명히 성격으로는 교환 수익이 맞는데 재정운용표에 찍히지 않고요. 순자산 변동표에 찍히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빨갛지 않은 소리야. 이해되세요? 분명히 교환 수익은 프로그램 수익 아니면 비배분 수익이라고 했는데 근데 요놈들은 여기 나와 있는 요 A, B, C 세 가지는요. 순자산 변동표에 찍힌다고요. 그럼 여기 다시 보죠. 순자산 변동표, 기초 순자산, 재정 운영 결과. 요거는 어디서 넘어오는지 아시죠? 제가 안다고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 바로 요 부분, 조정 항목. 여기에 찍히는 게 세 개가 있다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조정 항목이 뭐하고 유사한 것들, 국제회계 기준에 OCI와 유사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A를 봐보세요. 투자증권 평가 이익. 즉 주식 같은 거요. 공정가치평가에서 생기는 평가손익. 얘는 재정운용표에 찍혀주는 게 아니라 순자산 변동표 조정 항목에 적어준다고요. 다음. 현금 흐름 그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했는데 파생 상품 평가 이익 발생한 것 중에서 위험의 효과적인 부분 이거 뭐예요? OCI잖아요. 원래 국제회계 기준에서.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시험에서는 파생 상품 평가 이익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거라고요. 이것도 어디다 찍어준다? 여기 조정 항목에. 다음 자산을 재평가해서 생기는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국제회계 기준 용어로 얘기하면은 재평가 잉여금. 그것도 여기에 찍힌다는 얘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는 어디 시킨다고요? 조정 항목에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계산 문제 푸는데요. 재정 운영 결과를 구하는 문제야. 재정 운영 결과. 근데 요게 일반액이었어요. 그러면 비교한 수익 자료 나온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신 이 세 가지 중에서 투자증권 평가손익 그런 거 나오면은 이거는 재정 운용표에 찍히는 게 아니야. 무시해야 되는 거죠? 좋아요. 여기까지. 다시. 교환 수익은 원칙이 재정 운용표에만 찍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수익이던가 비배분 수익이던가 둘 중에 하나로.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개는 기타 포괄손익과 유사한 애들, 투자증권 평가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자산 재평가 이익은 얘는 여기 순자산 변동표에 찍힌다. 근데 이제 위치까지 기억하자고. 어디요? 조정 항목에. 조정 항목에. 아시겠죠? 좋아요. 자, 넘기시고 44. 이제 비교환 수익 등을 볼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비교환 수익은 크게 국세 수익과 국세 수익이 아닌 것들로 구분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국부제사 채기기 중에서 국세 수익은 똑같은 비교환 수익인데 중앙간서 재정운용표에 안 찍혔죠. 그렇죠?
어디에 찍혔어요? 국세징수활동표에 찍혔죠? 그리고 나머지 부제사 책이기 걔네들은 여기 찍혔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개로 갈라놓은 거였다고요.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은 중앙관서가 뭐 예컨대 국세청이 징수한 국세 또는 관세청이 징수한 관세 다 국세잖아요. 자, 이런 국세는 필수 보충 정보인 국세징수활동표에 찍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 수익은 중앙관서가 만드는 재정운영표에는 표시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중앙관서 다 모아서 국가의 재정운영표를 작성할 때는 그 국세징수활동표에 있던 국세 수익도 데리고 와서 국가 전체의 그 수익으로 넣어준다. 그 얘기라고요. 됐죠? 다음 2번. 자, 2번에 보시면 갑자기 행정형 회계라는 용어가 나오고 동그라미 3번은요. 당황스럽게 사업형 회계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자, 여기 봐보세요. 요 일반 회계와 기타 특별 회계를 합쳐갖고요. 행정형 회계다 라고도 또 부릅니다. 그리고요. 기업 특별 회계와 기금 회계를 합쳐갖고요. 얘를 사업형 회계다 요렇게도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일반 회계, 기타 특별 회계에서 발생하는 비교환 수익 등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행정형 회계에서 발생하는 비교환 수익 등은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선 요 기업 특별 회계와 기금 회계 같은 경우에는 비교환 수익을 손익계산서, 재정운용표에 반영했잖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요 단독으로 마치 일반 사기업처럼 일종의 사업하는 애들이라고요. 이익을 창출하는 애들이라고요. 그 얘네 입장에서는 교환으로 해서 버나 비교환해서 버나 어쨌거나 벌었잖아요. 성과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형 회계, 즉 기업 회계, 기업 기타 특별 회계, 또 기금 회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성과로 봐서 재정운용표에 넣어준 거라고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또 단독으로 사업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준 것도 없이 반대급부 없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그 손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라고요. 하지만 들어왔으면 순자산이 변하긴 변하잖아. 그럼 순자산이 증가했으면은 순자산 변동표에는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안 하고 저쪽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넣어줬다 그 얘기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비교환 수익들이라고 해서 재정운용표에 반영했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재원의 조절에다가 또 집어넣으면은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넣었으면은 재원의 조절에서 빼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안 넣었는데 분명히 순자산이 늘긴 늘었으니까 여기라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 이해되시지? 됐어요.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행정형 회계 즉 뭐예요? 일반 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 회계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국제 수익은 이미 끝난 얘기고 나머지 그 비교환 수익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정 운용표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다가 표시할 거야. 그러다 보니 원래 재정 운용 순원가에서 비교환 수익 빼줘야 되는데 비교환 수익 뺄 게 없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재정 운용 순원가와 재정 운용 결과가 일치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지? 다음 동그라미 3번 사업형 회계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부적으로 기업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그 비교한 수익을 그냥 재정 운용표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밑에 박스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재정 운용 순원가와 재정 운용 결과가 당연히 금액이 불일치하겠죠. 정확히 무슨 금액만큼? 비교한 수익 등만큼. 당연한 얘기죠? 지금 제가 박스에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넣어드렸잖아요. 요것만 알아도 오지선다가 갑자기 이지선다로 바뀌는 문제가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야. 기출문제 풀 때. 요 특징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떠든 거를 표로 또 한 번 적어드렸다고. 표로 밑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모기가 날 물었어요. 나쁜 놈. 네, 무슨 얘기죠? 강의하다가 물리다니. 빨리 집에 가래요. 누가 풀어놨어 여기다가. 네. 일반에게 기타 특별에게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국고금액에 적용되는 애들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린 것이고 자 우선 국세 수익 쪽 봐보세요. 일반에게 기타 특별에게는 국세 징수 활동표에 국세 수익이 찍힌다고 써 있죠. 그런데 지금 기업 특별회계하고 기금은요 해당 사항이 없대요. 아예. 왜 그럴까요? 우리 일반에게는 그 보통세들 그거 가지고 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타 특별에게는 특별한 세금으로 특별한 목적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거는 일반에게 기타 특별에게밖에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만 국세가 관련이 되는데, 아무튼 이쪽에서 세금 거둔 것은 근데 국세징수 활동표에 찍힌다는 얘기죠. 중앙간섭 차원에서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 국세징수 활동표에 찍힌 국세 수익이 맨 오른쪽 국가 전체 재무제표 만들면은 다시 들어온다면서요. 그래서 국가 전체에서는 국세 수익이 국가 재무제표, 재정운영표 비교한 수익에 찍힌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시지? 다음, 이제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한 수익들 누구예요? 국부제사 체계기에서 국 날려버리고 걔네들이요. 부담금 등. 걔네들 1타에서는 어떻게 돼요? 순자산 변동표,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찍히는 거죠. 그리고 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은 어디 찍혀요? 비교한 수익에 찍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국가재무제표에 보시면은요, 다시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난데없이 재정운영표에 비교한 수익 등의 표시해라 라고 나와 있죠. 갑자기 또 멘붕 오신다고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시간만 더 있다 가셔도 크게 상관없다면 나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걱정 마요. 나도 집에 가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다음 주에 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대충 한번 설명만 들어보세요. 어떤 흐름이냐면은 지금 일반회계 죄송합니다. 목도 그만하라는데요. 여러 가지가 다 방해하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서 재정운영 순원가 구했어요. 근데 여기 비교환 수익은 체크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하고 같은 금액이 재정운영표에 찍힌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대신 요 비교환 수익이 어디에 들어갔죠? 여기 주간간서 지금 순자산 변동표 요쪽에 얘네들이 이제 찍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요 중앙간섭 기금에 있는 얘네들은요, 이제 순자산 변동표를 합쳐서 국가 전체의 순자산 변동표를 그릴 때 일부 항목은요, 다른 중앙간섭 애들하고 상계 제거가 되면서 아예 사라져 버려요. 예를 들면은 자, 국부 제사 체기기에서요, 이게 부담금 수익이고 얘가 제재금이고 얘가 사회부담 수익이고 얘가 채무 면제 수익이고 얘가 기타 비교환 얘기하는 거고, 요 기가 뭐였죠? 기타 재원 조달이라던가 뭐 이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기타 재원 조달 및 이전에는 무상 이전 수입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상대방은 무상 이전 지출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무상 이전 수입이 있으면은 저쪽에는 무상 이전 지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요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계 제거돼서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국민한테서 부담금 받은 거, 국민한테서 제재금 받은 거, 그리고 뭐 사회보험 수익 받은 거, 요런 것들은 상계 대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일반회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니들의 수익으로 안 볼 거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돈 들어왔잖아, 부담금. 어쨌거나 제재금 국가 입장에서 받긴 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국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죠, 국가 전체의 수익으로 이렇게 보내버릴 거란 얘기라고요. 헷갈린 거 알아요? 자, 일반회계 같은 경우 여기다가 안 적었잖아요. 재정운영표에 중앙간섭 너의 수익은 아니야. 네가 열심히 번 건 아니야. 근데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뭘로 보겠다고요? 이거 어쨌거나 번긴 번 거니까 국가의 수익이야. 다시, 국세 수익은 여기다가 왜 안 집어넣었어요? 이거 네 수익 아니야. 국가 전체의 수익이지. 그러니까 너는 국세징수활동표에다가 일단 적어. 그래서 빠진 거죠. 하지만 국가 전체의 재정운영표 그릴 때는 재정운영 결과로 아시죠? 비교한 수익으로 가져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같은 논리로 부담금 수익, 제재금 수익은 일반에게 너의 수익으로는 보지 않을 거야. 너 중앙가서 자체의 수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순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순자산 변동표에 찍어놨는데, 다시 국가 통합을 그릴 때는 국가적으로는 수익이 맞으니까 다시 얘를 국가의 재정운용표를 싹 보내버린다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모르지.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왜 나한테 따져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헷갈린 거야, 이 시험이. 그래서요, 또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중앙간섭 재정운영편지 또는 국가 전체 재정운영편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중앙간서 재정운영표 단위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슬금슬금 국가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에 예고편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일단 결론은 결국은 이 재원의 조달 및 비교한 수익이, 다시 보세요, 표. 중앙간서 재무제표 만들 때 일반 회계에서는 비교한 수익이 이제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찍혀 있고, 오케이, 이건 알겠어. 다음 기업특별회계 기금은 중앙간서 거 만들 때는 비교한 수익에 있는 거, 이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기업특별회계와 기금에 있는, 지금 재정운영표에 있는 비교한 수익은 어차피 재정운영표에 찍혀 있으니 국가 전체에서도 재정운영표를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이고, 문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비교한 수익이 일단은 순자산 변동표에 가 있었지만 국가 거 만들 때는 일단 상계 제격할 거 다 시킨 다음에 상계가 안 되는 부담금 수익 같은 것들은 다시 국가의 재정운영표에다가 찍어 놓는다. 그리고 플러스 국세징수활동표에 있던 국세 수익도 국가 전체 재정운영표에 찍어준다.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된다고요.